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트 시즌이 조만간 도래할 것이라고 밝힌 라울팔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사실 대부분 꿈꾸고 있는 게 물론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있지만 알트코인에 대한 그 시즌, 알트 시즌을 꿈꾸고 있죠. 그런데요, 매크로 투자를 지금 뭐 수십 년간 해왔던 이 라울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유동성이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요, Great Reset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데요. Great Reset, 유동성 코인 투자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사실 Great Reset은 세계경제포럼의 창시자죠. 이 슈왑이라고 하는 친구가 예전부터 제창을 해왔던 개념입니다. 이 Great Reset은 사실상 그 팬데믹 이후에 사회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자 뭐 이런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Great Reset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2008년도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 이건 라울팔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Great Reset은 이제 다시 세팅을 바꿨다는 얘기죠. 기준금리를 0%로 가져갔다. 이것을 Great Reset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또 이제 몇 년 전이죠.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의 기준금리가 이때도 0%가 됐었죠. 전 세계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사실상 빚을 갖다가 썼죠. 뭐 중앙은행, 개인, 기업 할 것 없이 모두 거의 공짜로 갖다가 돈을 빌려 썼는데요. 돈 안 갚아도 되는 걸까요? 아니죠. 모든 빚의 채무자들은 그들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겠죠. 3년에서 5년 이후로 제로금리로 한다는 것은 이 빚을 뒤로 미루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대략 4년 주기의 경제 사이클이 나온다. 지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 이제 보시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주황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연준이 결국에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하는 액수죠. 그런데 여기 있는 지금 하얀색, 이것은 연준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빚으로 찍었다는 거죠. 돈을 격하게 찍었다가 지금 살짝 줄어들고 있죠. 뭐 이게 이제 긴축을 한다, 뭐 양적 완화가 아니라 긴축 정책을 쓴다, 양적 그 축소다, 뭐 이런 표현 쓰죠. 그런데 이게 살짝 좀 줄어들지만 결국에는 연준이 갚아야 할 돈과 이자가 있죠. 어마어마한 돈을 찍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돈을 갚기 위해서 특히 이제 24년도도 늘어나지만요. 25년도는 아예 수직으로 꺾여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험 자산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년도가 뭐 미국 대선이랑도 겹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25년 하는 이유가 있죠. 자, 급증하는 정부 빚 이자 상환을 위해서 연준을 이때 바로 돈을 찍어야만 한다. 은행 위기도 있고요. 말씀드렸죠. 미국 대선도 있습니다. 뭐 은행 위기 우리나라 새마을금고 누군가 돈을 찍어서 그것을 보존을 해줘야 하는 거죠. 무조건 더 많은 돈을 찍어야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크립토의 호재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익숙한 캐릭터죠. 4년 주기 사이클의 뭐 대표적인 게 바로 스톡드 플로우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4년을 대략 주기로 노란색이 됐을 때 대략 피크를 찍었네요. 지금 노란색이 됐었고요. 지금은 노란색까지 가려면 조금 시간이 이제 걸릴 수 있겠죠. 어찌됐건 이게 이제 대표적인 4년 주기 사이클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라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08년도에 제로금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 이때 비트코인이 처음 발명이 됐죠. 그래서 비트가 대상승을 했다면 자 24년도 뭐 제로금리로 언제 갈 것이냐 뭐 대략 24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내년 대략 한 4월 정도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25년도에 또 상승이 있지 않겠냐 지금 이런 발언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도 라울팔이 합니다. 이거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뭐 로그 차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선을 그어서 대략 어디까지 이렇게 달성을 했냐 보는 건데 이건 역시도 대략 중앙은행들의 자산 증가와 비트코인 가격이 늘 같은 방향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대략 4년 주기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피크 지금 아직 밑바닥에서 머물고 있죠. 이게 다음 피크 때
현재 지금 시가총액 대략 1 트릴리언, 1.2 트릴리언 달러 정도 하는데요. 얘 3T에서 한 10 트릴리언 달러까지도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크립토를 사람들이 더 많이 쓴다고 하는 것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 제도권 내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 작업이 지금 한창 리플을 비롯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웹3에 대한 새로운 사용처와 적용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거 예전부터 크립토 비트코인 컨퍼런스 했지만 그거 갖다가 어디에 쓰냐, 이 비판이 정말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디파이다, NFT다, 게임이다 해서 조금씩 사용처를 지금 넓혀가고 있죠. 자, 인터넷을 더 좋고 공정하고 분산형으로 민주화할 수 있는 게 바로 크립토다. 이게 바로 웹3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과거의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가져오면서 핵심은 지금이 상승장의 초입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가 코인 바닥을 찍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봐도 지금 오를 게 남았다. 지금 이런 발언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크립토의 봄이 찾아왔다. 이제 크립토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머니 프린터가 돈을 대량으로 찍어내면서 가격이 대폭등하는 것을 우리가 크립토 서머다라고 하네요. 자, 생각보다 빠르게 머니 프린터를 가동할 수 있는 가능성. 왜냐? 지금 미국의 중소은행들 위기가 지금 계속 번져나가는 모양새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찍을 것이고, 그래서 크립토의 시총은 지금의 거의 10배까지도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크립토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대략 3배에서 10배까지도 갈 수 있다. 그 밑에 알트들은 당연히 더 갈 수가 있겠죠. 이거 이제 비트코인의 차트인데요. 이제 과거에 이게 지금 올해 초네요. 작년 말 이미 이때 바닥을 찍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 봄이 막 시작했다. 지금 이런 일관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 중소은행이죠. 그 지역은행의 10개 제일 큰 은행인데요.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친구들이 이제 미국의 그 연준에서 구제금융을 해주겠죠.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누가 구제금융합니까? IMF가 합니다. 세계은행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번에는요. 이런 지금 미국만의 문제입니까?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고요. 금리를 이렇게 높게 가져가고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역전이 오래되면요. 경제에서 가장 약한 부위부터 터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스리랑카, 아르헨티나고요. 그게 베네수엘라죠.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새마을금고와 같은 2금융권, 3금융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알트코인 이 시즌이 언제 올 것이냐? 이게 이제 또 재밌는 차트입니다. 이 지금 차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뺀 코인의 시총을 나타냅니다. 비트와 이더 대장주 두 개를 빼버렸죠. 근데 그 얘기는 알트코인 당연히 들어가고요.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합산된 크립토 시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완벽한 웨지 패턴을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곧바로 튀어오를 기세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자, 알트 시즌이라고 하는 것은요. 리스크 선호하는 게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죠. 지금 최근에 미국의 인공지능이다, 2차 전지다, 우리나라 반도체죠. 여러 가지 리스크 선호하는 시즌이 도래할 것으로 라울팔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다는 거고요. 지금 봄이라는 거죠. 이게 여름까지 다다르면 시가총액이 총 10배까지도 찍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라울팔은 이런 얘기를 하죠. Something big이 곧 일어날 것 같다. Something big은 지금 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은행의 위기가 여름의 끝자락에서 다시 미국에서 도래할 수 있다. 자, 일본은행, 영국 중앙은행들 채권 시장에 다시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일본도 여러 가지 국채 계속해서 이제 사들이면서 돈을 찍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능할까요? 영국도 이전에 홍역을 한번 치렀었죠. 자, 중국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기 지금 콤보로 가져가고 있는데 경제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지금 실업률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은행들은 장단기 그 금리
그것을 이제 대출을 서로 해주면서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살죠. 근데 이게 지금 역전이 되면요. 대출 자체가 은행이 불가해집니다. 뱅크런에 지금 뭐 대응을 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이냐? 유동성이 말라가는 겁니다. 예전에 좀비 기업들 코로나 때 돈을 풀어서 다 살려줬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높은 금리죠. 또 엄청나게 또 그 속도 역시 너무 빠르게 가파르게 올랐고요. 역대급 빚이 있는데 이번에는 구제를 해줄 수 있는 은행이 없네요. 자, 역대급 파산, 대공황, 실업이 그렇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유동성을 다시 찍어낸다는 논리가 됩니다. 자, 이거는 왼쪽은 2015, 17년도의 알트코인 시총을 나타냅니다. 자, 오른쪽은 17년도부터 23년도까지의 알트코인인데요. 이거 보니까 좀 비슷해 보이는 그 지금 이런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이 조만간 튀어오르지 않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라울팔이 하고 있고요. 지금 조만간 큰 어떤 알트코인 시즌이 올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시총이 작은 알트코인을 제대로 고르기는 거의 도박이다. 뭐 카지노에서 이제 뭐 플레이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본인의 유동성 자산의 10% 이하만 알트코인에 투자하세요. 안 그러면 모두 잃을 수 있으니까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요, 본인 지금 라울팔은 지금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냐면요. 라울은요, 사실 이더리움에 거의 올인을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많이 있었지만 비트코인 그 맥시멀리스트들이 워낙 그 폐쇄적이라고 해서 비트코인 다 팔고 지금 한 개만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솔라나다, 샌드박스다, 일부 이런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코인은 알트 중에서는 솔라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코인베이스를 이제 꼭 알트코인 같죠? 뭐 이것을 계속 가져가는 것도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전에 뭐 시총은 여전히 좀 작지만 다음 상승장 때 좀 크게 오를 수 있는 섹터로 레이어2를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뭐 좋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고 가격이 폭락했을 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